예, 이번 시간에는 그 29번 문제입니다. 보세요. 물납이 나왔네요. 그죠? 물납과 분납. 물납은 딱 하나, 재산세. 아셨죠? 기억하세요. 재산세. 우리 지금 현재 물납할 수 있는 거는 재산세라고 하는 걸 아시고, 한번 보세요. 1번,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 의무자 신청을 받아서 허가할 수 있고, 재산세만 해당된다. 맞죠? 그죠? 물납 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물납하면 납기인이 납기한을 본다. 이거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재산세 변기되는 지역자원 시설세, 이거는 물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죠? 즉 지역자원 시설세라든지 지방교육세, 이런 부가세는 모두 물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시겠죠? 3번 틀렸습니다. 그죠? 4번 불허 통지를 받은 부동산 10일 내에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물납 신청을 받은 부동산 관리 처분상 부적당하다. 인용되면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죠? 그죠? 30번. 부동산 관련 세법의 신고 기한 또는 납기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부동산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속 개시일의 월말이죠. 월말로부터 6개월 내다. 맞습니다. 두 번째, 해당 연도에 부과할 토지분 재산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거기에 틀린 부분이 토지분 재산세 가는 거죠. 토지분 재산세는 9월 달에 내는 겁니다. 주택분 재산세. 우리 단독주택 있잖아요. 공동주택. 아파트나 우리 단독, 이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 달에 2분의 1, 9월 달에 2분의 1씩 나누어 내잖아. 그죠? 그런데 20만 원 이하면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7월 달에 일괄 부과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번이 틀렸네. 그죠? 3번. 등록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세금 내라. 그죠? 4번. 건물에 대한 양도세 확정 신고는 다음 연도 5월달, 맞죠? 종합부동산세 싱고나 방식을 선택하면은 그 12월 15일 똑같죠, 그죠? 12월 1일에서 12월 15일. 다음, 31번은 아까 나왔던 소멸사유 5가지,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입니다. 32번,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소득세를 포탈하는 경우에 제척기간, 이거 몇 년? 10년. 그죠? 우리가 제척기간은 원칙 5년입니다. 5년인데 신고를 안 했다. 미신고 또는 무신고, 이거는 7년. 부정하면 10년입니다. 아시죠? 33번. 소멸시효의 중단은 시효의 진행 중에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까지 진행된 시효 기간은 효력이 상실되고 중단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소멸시 진행이 시효력이 진행된다. 이와 같은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죠. 중단 사유, 중단되지 않는 것은 뭐죠? 기간의 연장이죠. 그죠? 예, 바로 1번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시효의 중단이다, 중지라 이런 표현하죠. 그죠? 중단과 중지가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중단이라는 거는 이미 경과한 요 기간은, 효력을 상실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죠? 요 중지라는 거는 요 이미 지나간 기간의 효력도 인정되고, 요 기간도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말하면은, 기간의 연장이죠. 연장하는 거고. 요게 바로 뭐냐, 뭐, 독촉장이라든가 이런 겁니다. 예. 그 보면은 납세 고지서가 날온다든지 이랬을 때는 그게 이미 만약 4년 정도 지났다. 만약에 소멸시효가 5년인데 4년 정도 지났다가 고지서 날아왔습니다. 다시 5년 연장되죠. 그죠? 이런 게 중단 사유를 합니다. 1번에 나와 있는 분납기간 같은 건 연장이니까 중지 사유가 됩니다. 34번입니다. 지방시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일정한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이때 제척기간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납세자가 사기, 부정한 행위다. 10년. 그죠? 납세자가 신고 안 했다. 7년.
상속 또는 정렬 권을 취득한 경우에 납세자 요거는 7년이 아니고 10년이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왼쪽에 나와 있죠. 그죠? 32번 문제 해설을 참고로 보세요. 우리가 상속세와 정렬세는 원칙은 거기 보면은 10년이죠. 그죠? 10년인데 신고 안 하면은 15년입니다. 부정한 신고도 15년인데 이거는 시험에 아직 나온 적 없습니다. 우리는 일반 조세 원칙은 5년이랑 신고 안 하면 7년, 부정한 방법 10년 고무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5번. 조세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다. 그죠?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그랬죠.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부분이죠. 그죠? 세금을 부가징수한다 이랍니다. 부가징수. 이때 부과할 수 있는 권리 우리가 부가권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징수하는 권리를 징수권이라 합니다. 요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우리는 통상 5년으로 봅니다. 요 징수할 수 있는 권리 있죠. 그죠? 요 기간을 행사하는 권리를 우리가 5년을 보는데 요 5년을 우리 뭐라 하느냐? 제척 기간이라 이래 부릅니다. 이때 요 5년이 있죠. 이걸 뭐라 부른다? 그렇죠. 소멸시효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 부과한다는 거는 고에서 발부하는 거고, 요거는 돈 받아 내는 거잖아. 그죠? 징수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통상 5년인데, 요 5년이 신고 안 했다면 7년, 무신고, 신고 안 하면 무신고입니다. 그죠? 요거는 부정한 행위, 요런 거는 10년이다, 이겁니다. 35번. 지방세 기본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서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 기간의 납부 날부터 법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까지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지방세 외의 지방세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 납세무 성립일로부터 법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까지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국세인 경우입니다. 예, 요거는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3에서 말한 권리 행사된 때는 납세고에서 의한 납부고지서 발송일을 말한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말한다 이렇습니다. 5번. 다음 36번도 같은 모양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7번 보세요. 체납된 조세의 법정기일을 위하여 갑이 저당권 설정 등기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증명되는 갑 소유 토지의 공매대금에 대하여 그 조세와 피담보 채권이 경합되는 경우에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가 아닌 것 그랬습니다. 우선 징수하는 거 뭐라 그랬습니까? 그죠? 재산세, 군에 들어가는 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전세를 그랬잖아. 그죠? 그 외에 기타, 지역자원, 시세가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자동차세도 들어가죠. 그죠? 그런데 이게 부동산 아니니까 우리가 제외 되는 거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우선권이 보여져 있는 거. 우선권이 보여져 있는 거 뭐라 그랬습니까? 재산세. 그죠? 종합부동산세. 아시겠죠? 그죠? 또 상속세, 전세. 이거 좀 기억하세요. 그럼 1번 X 틀렸다. 하나 더 38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전세다. 그죠? 그러면 딱 몇 번? 3번이잖아. 그죠? 종합부동산세. 아시겠죠? 그죠? 39번입니다. 국세 기본법이나 기본법상, 지방세 기본법상에 조세 불복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세요. 불복제도라고 했습니다. 그죠? 불복제도. 이거는 우리가 잠깐, 자주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납세 의무자가 예를 들어서 세금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평소 10만 원 나오던 세금이 어느 날 100만 원 나왔습니다. 여러분 내고 말겠습니까? 아니죠. 이의 신청해야 되죠. 가봐야 되죠. 그죠? 그 세무서에 가봐야 될 겁니다. 그죠? 이거 왜 이래 나왔냐?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전화를 물어보든 찾아가든 그죠? 이의 신청을 하고. 그런데 그 직원이 답변이 영 시원찮다. 그죠?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이랍니다. 그러면 다시 또 심사 청구합니다. 상급기관에 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결과에 승복하지 아니하면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죠? 즉 말해서 우리 납세 의무자는 세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 이의에 대하여 또 사실 불복하면 심사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그에 대해서 불복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납세자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며칠 내에? 90일 내에. 요 이의 신청에서 신청 청구도 며칠? 90일. 요것도 며칠이다? 90일이다. 그죠? 그럼 이 경우에 납세 의무자는 이런 이의 신청이나 심사 청구의 결과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갈 수도 있다. 그죠? 이것도 며칠이다? 90일이다. 이의 신청의 심사기간도 며칠이다? 90일이다. 심사 청구의 심사기간도 90일. 오, 쉽네. 그죠? 전부 90일입니다. 아시죠? 90일. 그런데 조심할 거. 국세는 이래 못 간다. 요 국세. 국세는 요거 30일입니다. 요거 차이점. 이 부분이 굉장히 복잡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다 공부하시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습니다. 근데 시험에 자주 안 나옵니다. 이게 간혹 나왔는데, 우리 시험 한 2번 나왔습니다. 2번 정도. 그런데 이 정도 하면은 우리 시험 답을 충분히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되는 거 마세요. 너무 또 막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공부할 때. 우리는 뭡니까? 투자 가치가 있나 없나를 보고 하셔야 되잖아요. 시험 공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문을 연구할 때는 모든 걸 다 공부해야 되지만은 자격 시험일 때는 필요한 부분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보세요. 만약에, 이 사이에 이 신청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압류가 압류가 들어왔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이의 신청이나 심사 청구의 효력에 미치지 않는다 이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압류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런 이의 신청이나 심사 청구에 영향이 없다. 이건 그냥 진행된다 이겁니다. 근데 단 그 압류 물건에 대한 처분은 30일 동안 보류시킬 수는 있다. 요거 하나 정도 기억하세요. 다시 뭐라 그랬습니까? 압류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물건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심사 청구는 이거는 이거는 정식일 수 없다. 그죠? 이건 진행되는데 단 압류 물건에 대한 처분 행위는 30일간 보류시킬 수 있다. 아시겠죠? 이 정도만 아시고 답을 찾겠습니다. 1번. 이의 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내에 불복 사유 등등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국세의 경우에는 30일 내에 이거 나왔잖아요. 그죠? 맞죠? 그죠? 3번. 국세나 지방세 모두 필수 절차로서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 중에 하나를 거쳐야만 한다 그랬습니다. 아니죠. 그죠? 우리 국세인 경우는 이거 바로 못 가고 이걸 절차 거쳐야 되죠. 그죠? 그런데 지방세는 바로 갈 수 있잖아. 그죠? 알겠죠? 여기서 우리가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건데, 심판 청구. 청구하죠. 그죠? 내가 이것도 90일이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요게, 요래 왔다가 요래 갈 수도 있고, 요거 선택이죠. 그죠?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어딨냐 하면 쉽게 말해가지고, 세무서에 하는 거고, 요거는 세무서, 국세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선 그 상급기관이니까. 지방세무서, 이거는 국세청. 이거는 어디냐면 심판 청구서 하는 거는 조세 심판원이 있습니다. 세금도 심판소. 우리가 재판소가 있잖아, 그죠? 마찬가지로 법원처럼 세금에 대한 심판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청구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똑같습니다. 알겠죠? 선택할 수 있다. 예. 그러면은 아래 4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신청이나 심판 청구는 그 집행의 효력에 미치지 않는다 그랬죠. 즉 압류 같은데 처분 집행 압류를 생각하시면 돼요. 압류에 대한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심판 청구의 결정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정도 공매 처분을 보류시킬 수는 있다. 이해하시겠죠? 다음에 이의 신청이나 등등 이랬을 때는 그 말하자면은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내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뭐 천재지변이 생겼을 때 알겠죠? 이런 특별한 경우다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40번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39번과 40번 두 문제 나왔습니다. 두 번. 이 두 문제만 이해하시면은 충분하죠. 그죠? 40번 한번 보세요. 이 신청이나 심판 청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이 신청은 처분이 있었나 것을 안 날로부터 며칠 내에 90일 내에 이 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 청구를 할 때나 이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에 90일 내에 90일이라고 전부 그죠? 3번. 이 신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이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신청을 했는데 얘에 대한 통지를 못 받았구나. 날짜는 90일 지났다 이겁니다. 그럼 이것도 할 수 있다 이거죠. 아니, 결과 통지 못 받을 때는. 다음에 이 신청이나 심판 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의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이 신청이나 심판 중에 결정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까지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60일이 아니고 30일. 그죠? 틀렸죠? 그죠? 5번은 천재지변이 있었습니다. 천재지변이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14일 내에 재신청할 수 있다. 아셨죠? 41번. 물납과 분납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거 1번. 재산세의 경우에는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할 수 있다. 아니죠.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2달간 분납할 수 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물납 또는 분납이 가능하다. 재산세는 물납, 분납이 가능하지만 종부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는 250만 원 초과한 경우에 6개월간 분납이 가능하다. 정답 3번입니다. 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대한 과세대상 물론 물납할 수 있다. 아니죠. 부동산.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과세대상물 하면은 부동산, 그죠? 토지, 건물 다 들어가잖아. 그죠? 우리가 지금 그거 보면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 다 들어가잖아.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 아셨죠? 양도소득세의 경우에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2달 40일 아닙니다. 2개월 내에 분납할 수 있다. 42번. 지방세법상 부가징수 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42번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 그죠? 뭐냐 하면은, 보세요. 내가 이런 말하면은, 이런 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공장을 운영하다 이 공장에 부도 났다. 부도가 나서 이제 경매 처분이 된다. 공매가 처분된다 이겁니다. 이 경우에 이 공장에 우리가 체납된 세금도 있고 일반 채권도 있다. 저당권. 있다면은 어느 게 먼저 징수하느냐 이거죠.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그죠? 공장을 내가 운영하다가 공장에 부도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경매에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은 그 공장에 세금도 있고 저당권도 있으면 어느 게 제일 먼저 징수되느냐 이거죠. 그죠? 우선권이 어느 거냐 이겁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우선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우선권 없다. 없는데 단 요게 우선되는 게 있다 그랬잖아. 그게 뭐죠? 재산세군. 그게 뭡니까?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그것만 우선권이 있고 나머지는 우선권이 없다. 그런데
이거보다 최우선 되는 게 뭐죠? 그렇죠. 경매 처분비. 체납 처분비를 합니다. 처분비. 그리고 이 직원들 월급 줘야 되잖아. 석 달치 월급 그죠. 그리고 소액 보증금 있고 요 순서대로 순서가 이렇다. 알겠죠? 예. 뭐 많이 해왔던 겁니다. 예. 보세요. 1번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은 5년, 불복시에 불복 청구에는 이의신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건너뛰어도 됩니다. 이렇게 바로 갈 수도 있고 건너뛰어도 되고 아무 자유죠. 그죠?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보통 징수도 아니죠. 틀리다. 그죠? 예. 자, 1번에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몇 년? 7년이잖아. 그죠? 예. 3번은 신고 납부. 4번. 납부하지 않았다. 그죠? 예, 그거 보시면은, 납부 안 했다. 그래. 납부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0.025. 만분의 2.5죠. 그죠? 5번. 지방자치단체 징수의 징수수익이나 체납 처분비. 그리고 국세나 지방세. 그리고 과세금. 뭐, 아주 간단한 말이네. 그죠? 5번은 틀린 말 없죠? 물납을 설명했다. 43번 문제입니다. 틀린 1번.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신청을 받아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그거는 지방세로서는 재산세만 해당되고, 물납 허가를 받은 부동산은 물납하면 낚이니 낚이는 본다. 요거는 가산금이 없다 그랬습니다. 재산세에 변기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물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죠. 부가세, 지방교육세나 지역자원시설세는 물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틀렸습니다. 불허통지를 받은 날보다 10일 내에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한다면 허가할 수 있다. 물납 신청을 받은 부동산이 부적당하다. 그러면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죠? 그 부동산이 말하자면은, 부동산이 뭐 말하면은 소유권 관계가 복잡거나 저당권 관계가 복잡다.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은행에서 허가 안 하겠, 세무서 허가 안 하겠죠. 그죠? 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뒤로 가보세요. 이번에는 44번입니다. 마지막 문제네. 그죠? 과세 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세액이 확정됨이 원칙이나 납세 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간 내에 이를 신고하는 때에는 정부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게 바로 뭡니까?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원칙은 뭡니까? 보통 징수가 원칙인데, 고지서가 발부된 게 원칙인데, 그 재산의 변동이 있은 자가 그 고지서 보내지 마라. 보내도 어차피 틀린다. 틀리니까 내가 자연신고 납부하겠다. 그러면은 신고 납부를 인정해 준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뭐다? 종합부동산. 그 특징이 있잖아. 그죠? 종부세는 원칙은 보통 징수인데, 그 신고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상 이래서 우리가 조세 총론까지 해서 세법 예상 문제집을 모두 풀어봤습니다. 예, 풀어봤는데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게 이제 취득세, 그죠? 양도소득세, 재산세와 종부세, 그리고 이제 등록면허세. 오늘 이제 조세 총론을 했죠, 그죠? 해서 다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 세법은 16문제 나옵니다. 분량은 적죠. 그렇지만은 요 세법에서 또 세법은 조금 쉬움죠. 다른 과목에 비해 가지고 공부만 좀 하면 점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시간 배정을 좀 하셔가지고 너무 많이 하는 말은 아니고 기억은 되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해서 이번 공인중개사 시험에 모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이제 반복하는 거잖아. 그죠? 결국 우리가 잊지 않게 해서 반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뜬이 나쁘면 안 됩니다. 다 잊어버리면 또 잊어버리고 나서 공부를 하면 너무 시간이 또 많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기 전에 다시 한번 보시고 해서 좋은 점수로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